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 비서실 이용화입니다. 민정실입니다. 국민의 삶에 어려움이 없는가 살펴보고 목소리를 듣는 그런 기관입니다. 제가 오면서 이걸 여기서 제가 발표해도 되나? 이 생각을 가장 많이 했어요. 근데 부르는 분이 오라고 그랬고 그것을 들은 사람이 가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왔는데 저는 이제 제 기념으로 사진을 한 장 찍어주세요. 제가 발표할 거는 AI 민원 스포트, 이름은 그냥 지은 겁니다. 멋있게 보이려고. 근데 우리 총리실에서 쓰고 있고 또 전국 지자체 22개 중앙부처에 확산을 1차 했고 애초에 만든 것은 지난 2월 3일 날 0.1 버전을 시작해서 현재는 0.244 버전까지 배포를 했습니다. 최종 목표는 1.0 버전까지입니다. 우선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런 순서입니다. 도대체 어떤 배경이 있었고 뭘 어떻게 했길래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이 정도인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원을 처리하는 그런 업무가 꽤 있습니다. 민원은 화면에 보시다시피 국민신문고로 보통 민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국민제안이라고 있어요. 행정을 이렇게 바꾸라. 그런데 제안에다가 그냥 조사해달라 이런 민원도 거의 태반이 그런 민원입니다. 청원 24가 있어요. 지지난 정부 때 20만 명이 서명하면 대통령이 답변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게 없어지고 청원 24로 됐어요. 세 가지 다 똑같은 겁니다. 전부 민원이 들어와요. 진짜 목적에 맞는 것은 0.1%에 불과한 걸로 저는 총리실로 들어오는 걸 파악합니다. 총리실로 들어오는 것은 총리실 자체에서 대답할 것은 1%도 안 됩니다. 다른 부처에 보냈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전부 총리실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고 일단 소관 부처에 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소관 부처가 하더라도 총리실에서 다시 들여다봅니다. 그 중에서 뭔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실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그렇게 접수를 받고 방문이나 우편, 신나 들고 와서 홀에서 뒹구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 민원인들 혹은 우편, 프랜카드 들고 50명이 들어와서 A4 40박스를 주고 간 적도 있어요. 근데 서명록은 5박스밖에 안 되고 나머지를 한 10년간 모은 민원 서류를 가지고 오는 경우. 그걸 공무원 한 명이 보고 있어요. 국조실 한 명, 국무총리 비서실 한 명, 우편 방문 민원 한 명. 1분에 의사들이 우리 병원 가면 의사들이 한 1, 2분에 한 명 진단할 때 있죠. 도대체 이걸 내 병을 보는 거야? 갔는데 혈압 때문에 왔어요 했더니 예 하더니 딱 하더니 나왔어요. 들어갔다 나오는데 1분 30초. 민원을 그렇게 처리해서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시작부터 쌍욕이 있을 경우. 근데 요즘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민원인들도 그런 거 안 합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쓰는데 한참을 읽다 보면 다 AI한테 돌린 거예요. 한 30%는 돌린 것 같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은 어느 부처나 어느 기관이나 공공기관 할 것 없이 그리고 지자체, 시군구, 동사무소까지 전부 민원 분류 담당이 있어요. 한꺼번에 들어오면 이 민원을 이것은 건축과에서 해야 돼 하고 쫙 보내는 거죠. 보낼 때 네가 해 이러고 보냅니까? 아니죠. 내용을 읽어보고 이러이러한 내용이니까 거기서 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부처가 아니야. 이러이러한 내용이니까 이것은 국토교통부가 해야 돼. 이러고 보내야 되죠. 무슨 말입니까? 읽어봐야 돼요. 한 사람이 총리실로는 하루에 500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국조실 250건, 비서실 250건. 한 사람이 250건 보려면 8시간 근무한다고 보고 전화 안 받는다고 보고 1분에 한 건 처리해도 다 처리가 안 되는 거죠. 공장도 아니고. 그래서 민원 내용을 파악해서 소관 부처를 배정하거나 타 부처로 이송하거나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이 내용을 예를 들어서 총리실로 들어왔는데 이것은 국토교통정책관실에서 봐야 돼요 하고 딱 보내면 그 사람이 즉시 봐야 되는데 안 보죠.
전화해서 이러이러한 내용이고 하니까 살펴봐라 했더니 하루 뒤에 우리 거 아니에요. 국토부로 보내세요. 뭐 이렇게 오면 또 보내는 거예요. 민원 말 그대로 분류니까 별다른 힘이 없을 수 있죠. 담당자가. 그리고 부처에 가면 어떻게 하느냐? 거의 다 겪으셨을 겁니다.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때마다 지금 8번째 말씀을 하시고 총리도 뭐 거의 한 20, 30번 이야기를 하셨는데 국민이 민원을 냈으면 딱 보고 공무원이 뭐 합니까? 법령 위반인지 먼저 봅니다. 민원이 이렇게 해서 억울해요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그것을 처리한 기관에 법률 위반이 있는가 또는 법률은 아니라도 관행적으로 처리한 것과 뭐 이 사람을 소홀히 대한 건 없는가 본단 말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정상입니다 하고 회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억울하거든.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어쨌든 결과 안내나 온라인 회신을 할 때 관련 규정에 따라 답변을 하는 거죠. 총리께서 7월 7일 날 취임을 했어요. 대통령께서 6월 4일 날 취임을 했죠. 그리고 그 사이에 교감이 이루어지고 총리 지명이 되고 한 달 뒤에 취임을 했습니다. 한 달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희는 이제 청문회도 직접 준비하고 하면서 다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7월 7일 날 취임을 하고 7월 8일 날 회의를 했는데 첫 번째 지시가 국민의 불편함이 있고 그것을 말할 때는 규정과 관행에 따라 답변하지 말고 해결을 하라라는 지시가 첫 지시였어요. 그래서 그 지시를 받고 기록을 보니까 7월 12일 날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1차, 2차, 3차 가서 마지막 보고는 8월 7일인데 첫째, 민원 중에 주요 민원을 발굴하겠다. 물론 그전에도 했죠. 왜 주요 민원을 발굴하느냐? 주요 민원의 정의가 뭐냐? 다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국민은 기업도 포함입니다. 다수 국민과 기업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민원. 이것은 풀어서 이야기하면은 분명히 기업과 국민이 불편하다, 힘들다라고 하는데 규정대로 했어요 라고 해서 계속 지나가는 것들 또는 정책 개선이 필요한 내용, 이것은 법을 바꿔서라도 해야 돼. 이런 게 있었습니다. 혹시 교통공단 오셨습니까? 그러면 이야기 안 하려고 안 오셨죠. 교통공단이 차대 번호를 타각해 줍니다. 현대차나 기아차가 대량으로 만든 거는 차 공장 자체에서 하지만은 그 외에 소량으로 하는 거, 트위지 조그만 거, 한 2,000대 수입하는 거 이런 거는 직접 타각을 해야 돼요. 타각 비용이 10년째 동결이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되는 날 드디어 400% 올렸어요. 됩니까? 근데 금액 작아요. 400% 올렸는데 7만 9천 원인가 얼마밖에 안 돼. 근데 민원이 발생한 거예요. 왜 400%나 올렸나? 10년간 못 올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조정을 하게 됩니다. 물가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모르지만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난 금요일 오늘 받으신 자료에 보면 컴퓨터 월드 4월호가 있더라고요. 저는 돈 주고 샀는데 오늘 보니까 공짜로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108페이지 보시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에는 민원 합리성 검토위원회 또는 AI 민원 스포트 조회하면은 이거 안 들으셔도 거기 내용 다 있어요. 주요 민원을 발굴을 한 다음에 총리실 내에는 전 부처를 지휘하는 정책관실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강제로 배포를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몇 년 전이죠. 어떤 정책을 발표했는데 하루 만에 민원이 15,000건이 들어왔어요. 2시에 발표했는데 오후 5시 30분에 15,000건이 총리실로만, 다른 데는 빼고. 그게 뭔가 하면 해외 직구 규제, 캐시 인증을 받은 것만 알리로 살 수 있다. 이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고 나서 반나절 만에 난리가 난 것입니다. 이것들이 민원으로 먼저 들어왔어요. 먼저 파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정책 철회는 일주일 뒤에 했습니다. 잘못했죠, 우리가. 딱 민원이 15,000건 들어왔을 때 비상회의를 개최하고 다음 날 총리께 보고하고 대통령께 보고하고 난 다음에 최소한 이틀 뒤에는 철회를 하든지 아니면 뭔가 국가 전체 국무회의,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그때 많이 총리실에도 이게 정책 이슈, 위험을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 해서 각종 정책관실에서도 위험을 특별히 관리하고, 특히 민원에 그런 것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민정실에서는 주요 민원을 정책관실과 공유하고 정책 추진 시 참고하고 핵심 내용은 매주 월요일마다 총리께 보고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뭔가가 진행되죠. 되게 중요한 빨간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원이 들어오면 뭘 하느냐, 이 민원이 예를 들어서 뭐 자꾸 국토교통부 생각나는 단어가 그거여서 보냈는데 여기서 답변했죠. 규정과 관행에 따라 정상적으로. 그리고 나서 이 민원 처리가 똑바로 됐는지, 이거 필요한 건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봅니다. 지난 금요일 날 민원 합리성 검토위원회 결과 중에 하나는 그거였어요. 14세 이상 청소년이 인증서를 발급받으려면 휴대폰이 있어야 돼요. 휴대폰이 없는 경우에는 영등포에 있는 나이스 아이핀 인증 발급센터로 가야 됩니다. 전국에 거기밖에 없어요. 3개가. 민원인은 제주도 삽니다. 어떻게 해요? 했더니 비행기 타고 오라는 거예요. 또 한 명이 발생했어요. 울릉도 삽니다. 그리고 칠곡 군인가 어딘가 거기서 또 사는 사람. 다 와야 돼요. 21세기도 한참 지난 지금 시점에 맞습니까? IT 강국인 우리나라에서. 그런 것들은 뭐 사전 조율을 했지만은 더 듣고 말고 할 것도 없고 민간인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자리에서 이것은 바로 바꾸는 거죠. 그럼 무조건 바꾸면 안 되고 이제 마이데이터라는 걸 이용해서 뭐 인터넷으로 연결하고 뭐 인증서로 확인하고 해서 온라인으로 되도록 6월 1일자부터 시행하도록 바꾸는 그런 것들. 즉 국민이 불편한데 현행 관행대로 했다. 그 회사는 주식회사예요, 민간. 하지만 정부가 예산을 주는 거죠. 그런데 규정대로 우리는 발급을 하고 있다. 위법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국민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번 국민주권정부는 그렇게 가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그맣잖아요. 과거 정부에는 큰 거를 한꺼번에 모아서 100개씩 꽝 터뜨렸습니다. 언론에 엄청 크게 나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1개든 2개든 빨리빨리 속도전. 매달 계속. 그래서 지금 매월 1회씩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2개월에 한 번씩 했어요. 한 4, 5개씩. 안 되는 것들. 부처에서 해야 되는데 안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총리실에서 하게 됩니다. 국민과 기업들을 힘들게 하는 요소를 파악해서 사전 검토를, 민원 합리성이 있는지, 이 민원이 합리적인지 검토를 하고 위원회를 운영을 합니다. 전부 민간위원회입니다. 이 민간위원회는 지난 3월 31일 날 이제 갈등조정 비서관실, 대통령실하고 교감을 해서 저희가 이제 계속 주고받고 있고, 현재는 이 내용은 대통령 비서실장과 대통령께도 계속 주기적으로 보고되는 그런 이제 좀 힘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만 가지고 도저히 안 되는 게 이제 오늘 발표할 거를 민원 지원 AI 도입을 검토해야 된다. 이걸 넣었습니다. 이게 8월 7일 날 수립한 계획인데 4번까지는 내부에서 그래 필요해 각광을 받았고 5번은 알아서 해.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거죠. 되겠어? 예산은 얼마인데 예산 확보하고 뭐하고 해야 됐죠. 여하튼 그때 계획은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못했어요. 12월까지. 뭐 여러 가지 내부 상황이 있기도 했지만은 뭐 바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다른 부처에서 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해보세요, 해보세요, 해보세요. 뭐 국민권익위원회도 있고 각 부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갈등조정 비서관도 만들었고 AI 정부실도 만들었고 행안부에, 그 다음에 뭐 과기부 산하에 대통령 직속 뭐 AI 정책 뭐 위원회도 만들었고 다 했으니까 거기서 해야죠. 근데 안 하더라고. 민원은 매일 수백 건 기본적입니다. 이게 저희 이야기가 아니고 전국이 똑같아요. 같은 민원을 한 사람이, 제일 기억이 나는 게 서모 씨인데 민원 내는 시간을 보면은 12시 10분에 출근합니다. 그리고 새벽 6시 정각에 퇴근해요. 그 사이에 200건을 냅니다. 100건에서 200건인데 기분 좋은 날은 200건, 보통 100건을 계속 내요. 아, 이 사람은 직업이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그래서 민원이
복잡해져요, 지금. 과거에는 욕설, 야, 이 XX야 하고 또 끊어요, 민원이. 한 줄입니다. 한자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오전에 많은 분들이, 전문가분들이 AI, AX, 에이전트, 많은 거 이야기하셨죠. 그런데 AI로 돌려서 민원을 내요. 무지하게 힘듭니다. 아주 깨끗하게 써가지고 A4 한 5장 내면 그거 읽는데 힘들고, 또는 교묘하게 띄어쓰기를 안 합니다. 그거를 띄어쓰기 안 하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근데 14일 내에 답변해야 됩니다. 7일 내에 답변하는 것이 많아요. 고충, 그냥 일반적인 질의 민원은. 현장이 바빠져요. 공무원을 늘려야 돼요. 5명을 10명으로 늘리면 민원은 그거보다 더 3배 늘어납니다. 공무원 늘려도 의미가 없어요. 전국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압도적 분량에 이제 공무원이 매몰되는 거죠. 다 똑같아요. 적시 파악해서 배부해야 되는데, 왜냐? 오늘 들어온 민원 오늘 파악해가지고 정책관실 혹은 부처 혹은 담당자 배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원이 점점 장문이고 복잡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죠. 정보화 사업으로 이것을 잘 만들면 되잖아. 그래서 오늘 권익위원회도 오셨는데, 권익위원회에서도 뭘 만들고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만들 때까지 기다리기도 했는데, 지금 국민주권정부는 오늘 지시하면 한 달 뒤에 결과가 나와야 돼요. 성과를 딱 빨리 보고 해야 되는 그런 성과보다 속도전, 이 말을 굉장히 자주 하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특히 기업들이 우리 힘든데 지원금 언제 주냐 이러는데, 기다리세요, 내년에 나올 거예요, 이런 게 많거든요. 민원 중에도. 정보화 사업은 우리가 국민신문고나 뭐 청원이나 이런 걸 직접 운영하지 않으니까 그 부처에 요청해야 돼요. 요청하면 다 취합한 다음에 타당성 있네 하면 내년에 ISP하고 그 다음에 예산 신청하고 그 다음에 만들어주죠. 전부 다 끝납니다. ISP하고 예산 신청하고 확보하고 그 다음에 용역 발주하고 사업 관리하고, 이러기에는 정부가 기다릴 여가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계속 이상한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기업이 많이 오셨는데 AX로 가고자 한다, 에이전트가 필요하다 하는데 사례가 안 나와요. 지금 대통령실도 그렇고 총리실도 그렇고 전부처의 그 사례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실제로 기다리는 것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만 무한정 퍼부어야 되는 상황이고 성과는 더디다. 이 관점에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모토가 AI 네이티브 시대로 이전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모든 것은 AI 기반으로 처음부터 AI부터 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하지만 우리 정부는 전자정부, 디지털 정부에 기반이 돼 있죠. 이거를 지금 AI를 이용해서 AX화하고 에이전트화하고 AX로 구조를 완전히 바꿔야지 그 다음부터 AI 네이티브가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포럼, 세미나, 토론회에서 AI, AX, 에이전트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사례가 지금 대통령께 직보할 수 있는 게 나오질 않아요. 그게 지금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원이니까 우선 인력이 적고 하니까 민원부터 검토를 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요청해봤자 언제 될지 모른다는 관점이 있고, 또 본인들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것은 정보화 사업으로 잘 진행하고, 당장 급한 거, 당장 대통령실에서 우리 스스로도, 총리께서도 족친다는 표현은 잊어주시고 잘 말씀하시고 그러시니까, 그래서 우선은 민원 내용을 엑셀로 내려봤자, 국민신문고에 내려받기가 있어요. 청원에 내려받기가 있어요. 제안도 있습니다. 제안은 내려받기가 없어요. 권익위원회 듣고 계시면 수정 부탁드려요. 엑셀로 내려받고 이제 XML로 바꿔야 되죠. 저장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LLM. 간단하네.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LLM으로 돌리면 쫙 만들어줘. 오케이. 핵심 내용과 요약하고 법령을 제시해서 분석 결과를 엑셀에 저장해. 그리고 열고 나서 담당자가 엑셀 보고 답변하면 되잖아요. 되게 쉽죠. 아침에 지시하면 오후에 될 것 같아, 보기에. 그런데 이걸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일단 기업에도 요청을 해봤어요. 3개월 2억, 2억 너무 작은 돈이죠. 너무 작은 돈이죠. 저희는
그 출장비 외에는 예산이 없어요, 하나도. 그런데 2억? 기업이 보기, IT 기업이 보기에는 푼돈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부처에 요구할 때는 듣지도 않아요. 심지어 뭐 문서를 보내도 안 들어. 부처는 부처대로의 로드맵이 있거든요. 니들이 총리실이라고 해도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런 반응이죠.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만들게 됐던 것입니다. AI 개발할 때 원래 서버용 OS, 웹서버, 와스, DB가 있어야 되죠. 전자정부 시스템은 통합전산센터, 국정자원관리원에 곱하기 2 들어가야 되죠. 이중화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2코어 곱하기 3 곱하기 2 해서 24개의 코어가 필요한데 두 대씩 해서 없어요, 자원이. 저희가 이제 고갈된 겁니다. 각 부처마다 국정자원에 들어가는 마일리지라고 해서 코어 여유분이 있어요. 그게 거의 없더라고요. 확보를 못해. 사서 넣으면은 엄청나게 비싸요. 두 번째, 서버 장비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PC에서 돌리면 되지 않아? 라고 하고 일단은 개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서버 장비나 운영 소프트웨어 필요 없고 그냥 결과만 나오면 되지. 우리 정부는, 전자정부는 이때까지 디자인에 무지하게 신경 썼어요. 왜냐? 웹사이트. 그런데 내부 시스템에도 디자인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디자인을 강조를 해요. 파란색, 빨간색, 여기는 이런 아이콘, 여기는 저런 아이콘. 그러다 보니 시간이 늦을 수밖에 없죠. 물론 예쁜 건 좋아요. 챗GPT를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챗GPT한테 하나하나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원하는 데이터를 주고 이거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을 열심히 해서 결과를 뽑아내. 하나 묻고 하나 답하는 거는 지금 정부에 무지하게 많습니다. 챗봇과. 정부는 이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 묻고 하나 답하는 거, 이것은 그냥 챗GPT한테 물으면 되지. 또는 행정망 안에 패브릭스와 네이버 클로바가 깔려 있어요. 거기 물으면 되지. 하나 묻고 하나 답하는 거. 묻기가 귀찮죠? 타이핑해야 되니까. 마이크 있는데 말로 물으면 돼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정해진 업무를 쫙 해서 결과를 내놔라.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게 이제 전자정부를 대체할 수 있는 AI 정부, 그 다음에 에이전트가 되는 것이고 이것들이 모여서 AX 정부, 공공 AX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와 시청, 구청, 지자체까지 다 쓰기 위해서 민원을 이렇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챗GPT로 처음에 시제품을 만들어 놓으니까 아까 우리 대표님 개인정보 보호 말씀하셨죠. 챗GPT에 넣는 순간 큰일 나는 상황이 돼요. 테스트 데이터는 넣을 수 있지만 행정망으로 옮겨가야 돼요. 이제 기다린 겁니다. 행정망에 마침 우리 행정안전부가 뭐 여러 가지 신경을 쓰셔가지고 패브릭스와 네이버 클라우드가 들어왔어요. 얘를 이용해서 돌리는데 챗GPT보다 얘가 더 좋습니까? 본인들이 그러더라고요. 챗GPT를 대학 3학년, 4학년 내지는 대학원 1학년 다른 네이버 클라우드, 클로바, 그 다음에 패브릭스 말고 다른 AI가 또 있죠. 뭐 포탈에. 걔들은 유치원, 본인들은 중1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격차는 그만큼 있는데 빨리 줄이고 있다. 다만 더 우수한 게 있어요. 우리 행정망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시스템은 법령 정보나 이런 거 외에 행정 문서를 가지고 있어요. 데이터 행정을 해서 전부 다 XML로 다 공개했죠. HWPX, XLX, PDF 공개했죠. 덜 했지만은 어느 정도 다 했어요. 그것들을 내부망 안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챗GPT보다 걔가 우수하고 정부 내부의 업무 보고서는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있는 생성형 AI보다 더 우수한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걔를 이용해서 보안적인 부분을 이제 회피가 아니고 해결한 거죠. 그래서 정부 업무망 인트라넷 안에서 법령 정보, 법령 해석, 행정심판대 판례 API, 요거는 AI에 있는 게 아니에요. 따로 정부가 제공하는 API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재미삼아 여기다가 금융위원회 기업 공시정보도 한번 넣었었어요. 처음에 왜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뺐습니다. 그리고
패브릭스 우선 두 가지를 테스트하다가 제가 만든 것은 패브릭스를 API를 연결했어요. 두 가지 이렇게 해서 연동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구조는 되게 간단하죠. 뭐 이것을 뭐 소개할 만한 거냐 이렇게 만들기는 당연히 파이썬으로 만듭니다. 우리 정부가 지금 빨리 인공지능으로 가야, 이제 AI 시스템으로 다 에이전트화 해야 되는데 빨리 못하고 예산이 무지하게 들어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런던의 지하철, 뉴욕의 지하철이 역사가 무지하게 오래됐고 튼튼해요. 타고 가면 근데 곧 폭발할 것 같죠. 삐걱삐걱 삑삑 하면서 그 윈도우 창 그것도 없고 언제 오는지 그 안내도 좀 허술하고 안에 시설도 엉망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걔를 우리나라 지하철처럼 왜 못 바꾸느냐 빨리. 잘 안 돼요. 과거의 기반이 있기 때문에. 걔를 다 뜯어내고 하기가 무지하게 힘들단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왜 빨리 됐습니까? 뒤늦게 시작했으니까. 최신 기술을 먼저 반영한 거예요. 전자정부를 AI 에이전트화 하기에는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과거 시스템으로 만들었죠. C나 혹은 자바나 JSP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API 패브릭스를 연계하고 비정형 민원 분석 자동화를 한 것입니다. 다만 국민신문고만 하는 게 아니고 청원 제한, 행정심판이라고 있어요. 불만인 것은 행정심판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플러스 어떤 것이든 다 엑셀로 만들어서 집어넣으면 돼요. 해서 하니까 만드는데 0.1 버전은 3일 걸렸고 0.3 버전까지 오는 동안에 한 2주 걸렸습니다. 0.3 버전부터 우리 내부에서 썼습니다. 특징이 원문을 빠르게 요약하고 대량 민원을 일괄 처리할 수 있고 한꺼번에 2,000건 정도를 넣고 돌립니다. 그러니까 PC를 이용하니까 메모리 때문에 속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1,000건으로 했는데 지자체나 각 기관에 배포를 할 때는 300건 미만으로 해라. PC가 좋은 거 안 쓰더라고요. 조달에 있는 PC가 행정만 겨우 할 수 있는 조달 PC입니다. 그래서 300건 정도 하면 무난하게 잘 돌아가요. 300건 하고 나머지 또 300건 하면 돼요. 이렇게 핵심 쟁점을 추출합니다. 이 민원의 요약이 뭐고 이 민원은 어떤 법령에 연계되어 있고 어느 부처가 해야 되고 이 민원을 이렇게 판단한다라는 모범 답변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뒤에 판례에 어디에 뭐가 있고 법제처의 법령 해석 정보에는 뭐가 있고 행정심판 판례에는 뭐가 있고 그리고 법률 몇 조 몇 항에 뭐가 있다. 그러므로 이렇게 답하는 게 맞다. 요걸 답변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주요 민원 저희가 1년에 한 7, 8만 건이 있는데 얘를 계속 매일같이 분석을 시켜요. 이 중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후보를 5,000건을 찾아라. 또 돌려요. 500건을 찾아라. 50건을 찾아라. 그리고 50건 중에 제가 5건을 선별해서 매달 민원검토위원회를 거쳐서 해결을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엑셀로 내려받은 대량의 민원 내용을 분석 요약해서 파일로 저장하는 이제 아까 그 내용이죠. 신문고, 청원, 제안 이런 것들을 LLM하고 핵심 내용 요약을 하고 분석 결과를 엑셀에 저장하면 이걸 보고 민원 답변하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거고 핵심 내용 요약과 법령 제시가 핵심 내용이고 그 뒤에 담당 공무원들이 이 민원을 잘못 답변할 수 있으니까 모범 답안부터 쭉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요. 1번의 아이콘입니다. 바탕화면에 그냥 허접한 아이콘 하나 있고 2번에 내려받은 엑셀이 있습니다. 얘를 선택을 딱 해주면 3번에서 이것이 대량 민원으로 분석할 거냐 아니면 이게 우편 민원이냐 물어요. 우편 민원은 PDF를 얘기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온 것을 우리 직원이 요즘 복사기 좋잖아요. 이만큼 집어넣으면 다 PDF로 바꿔줍니다. 그렇게 해서 파일 이름은 이걸로 분석 완료 파일로 만들어줄게 하고 청원이냐 민원이냐 제안이냐 선택해주고 오케이 하면 검은하면 이것처럼 이렇게 막 돌아가요. 디자인이 너무 꽝이죠. 디자인이 필요 없어요. 지금 그냥 결과만 중요해. 도스 하면 옛날 도스 화면처럼 시커멓게 이렇게 진행이 5건 오케이, 5건 오케이 15건째 하는데 한 건 오류 났어요. 내용 열어보면은 뭐야 이러고 딱 끊었습니다. 민원이 뭔지 모르는 것들. 그리고 결과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처리 21건, 스킵 65,000건 이거는 빈칸이었기 때문에
내용이 빈칸이다. 실패는 영건이다. AI 분석 결과는 여기다 저장했다. 끝. 하고 엑셀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분석시키는 파일은 이겁니다. 접수일자, 접수번호, 청원인, 이름은 들어가야 되죠. 이름이 있으니까 이게 챗GPT로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청원 제목과, 지금 청원인데 민원은 민원 제목 이렇게 돼 있겠죠. 민원이든 청원이든 위에 제목은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지금 돌린 거는 청원을 요약한 것입니다. 청원 내용과 청원 제목을 시스템에서 내려받는 것입니다. 이 두 부분은. 이걸 내려받을 수 없으면 요약할 게 없어요. 이 두 개를 요약하는 거예요. 청원 내용은 지금은 이렇게 돼 있지만 이렇게 내려보면 엄청 길어요. A4 몇 장 되는 것들이죠. 얘 것은 의미가 없는 것들이고 그냥 참고로 붙여놓은 거고. 얘를 요약하면 이렇게 돼요. 한 건을 공무원이 읽어보고 정리하는데 긴 거는 2시간, 3시간짜리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30분에서 20분, 짧은 건 최소 10분, 5분입니다. 돌리면은 긴 거는 1분 안에 끝나고 짧은 건 15초입니다. 토큰 양이 얼마나 발생하느냐? 하나의 민원에 약 100개 정도의 토큰을 날립니다. 물어보는 개수가. 그 다음에 RTM이 있어요. 얼마나 빨리 하느냐. 이게 느리더라고요, 패브릭스가. 그래서 삼성에 요청을 해가지고 저는 이제 개발자로 인식을 해줘서 개발자는 아니지만 무제한 그걸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내용이 지금 첫 번째는 원문 요약입니다. 짧죠. 이송을 하거나 담당자한테 던져줄 때는 짧아야 돼요. 이러이러한 내용이야, 네가 담당이야 라고 확 밀어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송부문. 이것도 원래 타이핑이에요. 공무원들이 본 민원은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민원처리법 제16조에 따라 어느 행정안전부로 이송합니다. 이 말을 딱 적어야 돼요. 타이핑도 하루 종일 하면은 어깨 빠집니다. 하루에 막 200개씩, 100개씩 이래 하면은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만들어줘요. 컨트롤 C 붙이기 하고 내용 보고 요거 수정하고 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관 부처가 자동으로 나와요. 그 다음 민원 구분, 이건 총리실에만 쓰기 때문에 뭐 우리 때문에 한 거고, 분류 근거, 예를 들어서 퇴직금 관련 민사적 법적 소송 진행 관련이고 관련 법령은 근로기준법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는 지금 없어요. 좀 일찍 만든 거기 때문에. 뒤에 뭐가 있느냐 쫙 열어보면 엑셀을 판례, 행정심판례, 법령 해석 정보, 그 다음에 법률 몇 조 몇 항 몇 호에 참고, 이걸 보고 해라. 그리고 옆에 모범 답안인데 이것은 이제 참고만 해야 되죠. 이제 우리가 담당이라고 봤을 때 귀하의 민원은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해서는 법률 몇 조 몇 조에 의하여 이렇게 처리하고 그 기관에서 이렇게 처리한 것은 합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정책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어서 귀하의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에 불편함이 없도록 깊이 연구하고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답변이 나가는 거예요. 그것까지 제시합니다. 두 번째, 제일 힘든 거예요. 아니, 찾아오는 거예요. 휘발유를 이만큼 들고 와서 분신하겠다고. 그리고 서류를 이만큼 들고 와요. 보면은 내용에 뭐 한 몇 년 된 거를 손글씨로 막 쓴 게 있어요. 정자로 쓴 것도 있고, 텍스트, 프린터물도 있고, 총리께서 현장 가시면 이만큼 받아옵니다. 그거는 스캔을 합니다. 다행히 요즘 스캐너가 너무 좋죠. 집어넣으면 막 이만큼씩 싹 해주는 거예요. PDF로 한 다음에 OCR이죠. OCR만 갖고는 안 됩니다. 비밀스러운 게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걔를 하고 이걸 이제 청와대하고 이야기를 할 때는 행정심판도 좀 하면 어때요? 해서 행정심판 서류까지 하는데 해서 이제 민원을 요약하고 아까처럼 소관 법령을 알려주고 소관 부처도 알려주고 답변 내용도 만들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존경화 없는 김민석 총리께 뭔가 되게 좋은 거 해서 쭉 읽어보면은 뭐 이런 죽고 싶은 심정으로 산다는 거예요. 내용은 피고인의 무고한 행위임을 주장하며 피해자 측 진술의 신빙성 재조사를 해줘라. 억울하다. 판결을 받았는데 내가 15년형 받았다. 억울하다. 총리가 재조사해달라. 이런 거를 계속 봐야 돼요. 어디로? 경찰청으로 다시 보내야 돼요. 이렇게 이제 해주는 거죠. 얘를 직원들한테 처음에 딱 만들고 기억합니다. 그날 3월 3일
그날 들은 것인데 2월 한 15일쯤 직원들한테 딱 주고 일주일간 줬어요. 2주일 줬구나. 그리고 그 뒤에 2주일간 안 줬습니다. 먹이를 끄는 거죠. 그랬더니 2주일 전부터 2주일이 일주일은 그냥 지나갔고 그 다음 일주일부터 제 주변을 뱅글뱅글 돌아다녀요. 점심 먹으러 가면 괜히 친한 척하고 뭐 물론 과원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러더니 2주일이 되는 순간에 못 견디고 이거 다시 엑셀을 돌려서 주든지 프로그램을 주면 안 되냐. 그래서 용기를 조금 얻었어요. 그래? 하고 그때 이제 어디죠? 김용석 대표님께 연락을 하고 이거 어떠냐. 그리고 언론에 이미 그때 몇 번 났었거든요. 근데 이 AI 서포트는 나지 않고 민원 합리성 검토를 해서 개선했다 이런 게 몇 번 났고 이제 용기를 얻어서 총리께 보고를 했더니 뭐 좋았어요. 반응이. 커피 사주더라고요. 효과는 많아요.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는 뭐 다 아시죠? 그냥 좋게 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저는 그냥 공무원일 뿐이고 지금 이 자리에 기업의 개발자들, 우수한 개발자들 얼마나 많이 가지고 계신데 진작에 만들어주지? 아니면 다른 업무도? 이유는 뭡니까? 능력이 안 돼서? 아니죠.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정부가 뭘 필요하는지. 공공조달이 24년 기준으로 250조입니다. 공공조달이. IT 예산 얼마 따질 게 없어요. IT 말고 다른 분야에서 IT 하는 거 많습니다. 그냥 이상하게, 그냥 저희도 그래요. 홈페이지가 열 몇 개나 있는데 그거 전부 IT 예산 아닙니다. 그냥 내부에 있는 그냥 다른 예산으로 그냥 막 수의계약 하는 거예요. 작으니까 금액이. 그런 게 여러 개 있고 전 부처가 그런 게 많아요. AI 시대인데 아직도 자바, JSP 이걸로 가요. 그러면 지금도 좋죠. 세부적으로 만드니까. AI 네이티브잖아요. 이제 스타트부터 AI를 염두에 두고 가야 되고 정부는 이걸 알려드리는 제 나름대로 생각한 이유는 정부는 AI로 조직을 바꿀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 사소한 것들은 공무원들이 직접 만들어서 쓰는 걸 하고 있어요. 행안부 기준으로 니아에서 그 AI 그 전문가 양성반인가 챔피언 양성반 해서 48명을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기관 내에서 직접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은 어떡하란 말이냐? 우리 대표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기업은 더 좋은 걸 만들어야 되지. 이런 쪼잔한 걸 만들면 안 되죠. 다만 이 방향을 기억을 하시고 기업에서 지금 신경 써야 될 거는 기술 이런 건 다 아시잖아요. 전문가시니까. 근데 정부가 뭘 필요로 하느냐. 정부가 서울에 있을 때는 자주 스킨십을 하면서 이거 필요해 얘기해 주셨는데 세종 가니까 오지도 않고 우리도 안 오고 서로 대화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정부 기관에서 AX로 가야 되는데 에이전트를 뭘 해야 될지를 자꾸 기업이 전문가니까 제시하고 그래? 예산 이게 필요해? 그럼 우리가 이걸 확보하고 내년에 이렇게 해봅시다. 속도가 늦으니까 올 가을에 추경으로 해봅시다.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따로 놀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것을 저희가 대기업에 물론 이야기 못하죠. 너무 작은 거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다 할 수 있다라고만 하지 어떻게 언제까지 하겠다란 말을 못해요. 그게 될까? 자기들도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개발자는 된다고 하고 있어. 대표는 방향을 못 잡는 거예요. 왜냐? 이 업무가 어떤 업무인지 본인이 모르기 때문에 뭘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러자면은 정부가 필요한 걸 먼저 깊이 살펴보고 행정적인 거. 이제 우리는 IT가 IT만 하는 전유의 시대는 끝나는 겁니다. 과거에 타자수가 전문직이었죠. 그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없어졌어요. IT는 이제 AI가 들어오면서 우리 일상생활이 꽉 박혀 있는 것입니다. 대표님들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공공조달 250조니까 정부가 필요한 것, 공공기관이 필요한 것들이 이거구나 찾아가서 먼저 제시해야 됩니다. 야, 이거야.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컷 제시했더니 그걸 가지고 입찰에 붙여서 싼 데하고 계약하더라. 그거는 고치면 되죠. 이번 정부가 아직 4년 남았어요. 이상한 건 다 고칠 겁니다. 그리고 기업이 어려운 것들은 유독 모든 기업들은 민원을 제기를 하는데 제가 3년 됐어요. 민정에 간지.
IT의 민원은 단 한 건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예전에 우편으로 들어온 감리 제도를 완전히 바꿔서 뭔가 더 강하게 의무화해라 뭐 이런 거는 한 건 들어왔어요. 그 외에 그건 일반 국민이 했어요. 기업 대표님들이 민원을 제기한 거 한 건도 없어요. 아쉬운 게 없다는 거죠. 아니 무슨 우리 돈 많아 이런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말도 하잖아요. 정부는 기업을 찾고 있는데 기업도 정부를 찾아요. 그리고 서로 딴 곳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AX로 못 바꿔요. 최소한 총리실의 민원 민정실은 지금 구조화가 됐습니다. AI 기반으로 구조화가 됐어요. 허접하고 아까 화면 보셨지만 너무 간단하지만은 일단 이걸로 업무를 간다. 이제. 그리고 빨리 개발하는 거. 디자인 다 필요 없다. 국민들이 보는 부분만 예쁘게 해주면 되고 공무원들이 뭐 예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피곤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정부가 필요한 거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게 왜 특별하냐? 이거는 지금 강훈식 비서실장께 보고하기 전에 첫날 가서 회의하다가 갑자기 없는 일정에 바로 보고했어요. 그날. 그리고 며칠 뒤에 대통령 직보를 바로 했어요. 이걸 저도 의아했고 이걸 하지만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정부에 이 사례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럴 리가.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묻고 답하고 챗봇이나 이거는 많아요.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일관적으로 지시를 해서 업무를 시키는 것. 이게 0.244 버전이라고 했죠. 얘는 읽는 시간을 단축하고 우선순위 판단이 용이하고 해결 중심으로 전환을 하는데 우리 정부는 민원을 검토해서 답변하는 거 아닙니다. 민원을 합리성 있는 민원이고 국민에게 불편을 가한다면 기업과 국민에게 불편을 가하면 법률을 고쳐서라도 해결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향입니다. 일반적인 기관에 AI 개발 한계가 있습니다. 단건 질문, 답변 중심 기능에 머무르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대량 데이터 처리는 기획, 개발 난이도가 높다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장기간 개발, 큰 예산이 필요하다. AI 예산 무지하게 쏟아붓잖아요. 그건 정말 국가를 바꿀 수 있는 거 해주시면 돼요. AI 민원 서포트는 현장을 가장 잘하는 책임자가 요구사항을 넣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AX로 가려면 현장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과거에는 저도 개발자 시절이 공무원 하기 전에 있었어요. 몇십 년 전이지만 만들어주고 이렇게 써. 이거 불편한데? 아니 그렇게 써.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써야 돼. 그때는 그게 통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현장에 맞는 것을 제시하고 만들어 주셔야 되고 기존 정부 인프라를 활용해야 돼요. 기존 정부 인프라를 바꾼다. 뉴욕 지하철을 송두리째 바꿔서 서울 지하철을 만들겠다는 거 힘듭니다. 할 수 있죠. 하지만 막대한 예산과 기존의 자원을 잃어버리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것을 그대로 두고 협업해서 AI가 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방향. 대량 민원 처리라는 실무의 핵심 병목을 해결한 것. 이런 것들이 되는데 향후 이렇게 됩니다. 빨간 것을 보십시오. 지금 민원을 요약하고 모범 답안을 제시하는 게 나가 있습니다. 94개 기관에. 근데 거기에 생성형 AI가 없는 기관이 있어요. 그림을 제가 정성껏 그리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 배포를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만 처음 밝히는 거여서 그냥 말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AI가 없는 기관이 많아요. 행정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물론 엔진은 패브릭스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딱 민원을 쭉 긁어서 딱 넣는 순간 아까 요약한 것들 있죠. 각종 근거까지 한 건 한 건 대답하는 것을 같이 붙여서 줄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루에 한두 건만 답변하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꽤 많아요. 상시 모니터 민원 답변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그냥 용어를 못 찾아서 그냥 제가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테스트 중인 건 이겁니다. 신문고에 민원이 들어와요. 쭉쭉쭉쭉. 또는 청원에 들어옵니다. 제안에 들어와요. 또는 게시판에 홈페이지에 기관 홈페이지에 뭔가 막 들어오죠. 얘를 돌리면 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요약을 계속해요. 그리고 나서 민원인 경우는 해결 방안도 적어갑니다. 점심 먹고 돌아오면 한 100건 정도가 민원, 제목, 내용, 민원인 누구누구 밑에
요지, 관련 법령, 모범 답변안, 근거, A4 한 장씩 계속 생산해 줍니다. 점심 먹고 왔더니 한 70장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기존 시스템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AI가 사람이, 우리 이렇게 하죠. 사람이 보고 내용을 정리해서 적거나 한 다음에 답변하죠. 이거를 AI가 하는 겁니다. 사람은 뭐 하냐? 최종 결정은 사람이 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엔터 치는 것, 그 다음에 일부 수정하는 것,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 부분이 틀린 거는 잡아줘야죠. 할루시네이션도 있고, 또 아직까지 행정망 안에 있는 생성형 AI가 뭐 어쨌든 챗GPT 정도를 따라가기 힘들고 챗GPT도 사실 부족함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이 가는데 0.3 버전은 AI를 배포하는 것입니다. 1.0 버전은 거기까지입니다. 올 0.3은 6월 15일 날 배포될 예정이고 1.0은 빠르면 8월, 좀 길면은 10월 정도. 제가 그때 이제 휴가를 길게 갈 거기 때문에 그때 좀 잡았습니다. 개발 내용은 전 기관에 배포할 예정인데 기업에서는 쓸 수가 없죠. 행정망 내니까.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그 인쇄물에 메일이 있어요. 그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례만 말씀드렸고 이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저도 그냥 기업인들께는 저는 처음 써봅니다. 자리에. 그래서 전문가분들 앞에 뭐 소소한 이야기를 드렸다고 생각하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